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허리 수술 절대 하지 마라. 수술하지 말라는 것은 기다리고 누워있으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통증이 있다. 그러면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를 파악하지 않고는 허리 통증, 디스크 질환을 정복할 수 없겠다. 첫 번째, 자고 일어나서 출근 전까지의 환자의 삶을 보겠습니다. 잠잘 때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자야 되느냐,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어떤 스트레칭을 하고 내려올 것이냐, 자, 침대에서 내려올 때는 어떤 방법으로 내려올 것이냐, 이거를 다 하고 계신가요? 자, 자고 일어났는데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면은 체중을 어떻게 측정하시나요? 체중 측정하는 법은 알고 계시나요? 혹시 당신의 핸드폰에 체중 측정 어플은 깔려 계신가요? 이런 것을 모두 하고 있지 않다면 척추 수술의 길로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자, 아침 식사 전에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하시나요? 여기 보면은 코 자연 복대 운동, 척추 안정화 운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기본적으로 하지 않으면 척추 치료가 될 수가 없거든요. 일어나서 세면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허리가 아픈데 3번처럼 세면을 하고 계신가요? 허리를 숙이는 행위만으로도 다칠 수가 있거든요. 자, 어쩔 수 없이 샤워를 안 하고 세수를 한다면 여기서 힙힌질을 할 수 있나요? 모르고 있다면 허리 치료를 안 하시고 계신 겁니다. 식사하는데 다이어트 식사를 하시나요? 하루에 몇 칼로리를 드시고 어떤 음식을 먹고 계신지 계산하실 수 있나요? 없으실 겁니다. 약도 영양제도 먹어야 되고, 제가 말하고 있는 비타민 D도 먹어야 되고, 칼슘도 먹어야 되고, 언제 먹을 것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용량으로 먹고 계신지 알고 계신가요? 과연 의사의 처방만 믿고 따르고 계신지 생각해 보셔야 될 거고, 출근 준비가 다 돼서 옷을 입습니다. 자, 신발을 신는다, 양말을 신는다. 허리가 아픈 분은 앉아서 신어야 됩니다. 출근할 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본인의 전체 출근 시간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허리 통증이 있다면 이러한 습관도 다 조정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출근 방법도 다양합니다. 허리 안 좋은 분은 자가 운전 굉장히 안 좋습니다. 버스는 굉장히 흔들림이 많기 때문에 코어 밸런스 운동에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코어 근육이 안 좋은데 허리가 저렇다? 버스보다는 도보가 낫고요. 버스보다는 지하철이 좋습니다. 출근해서 회사에서의 40대 회사원의 일상생활을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다면 계단 오르기를 하나요? 또 허리 안 좋은 분은 같은 자세로 오래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1시간마다 자세를 바꿔라. 다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5번 여기 되게 중요한데, 무거운 물건을 드는 직업이라고 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 힙 힌지에 대해서 모르죠. 그렇다면은 또 수술의 길로 다가가는 겁니다. 자, 점심 식사하러 갔습니다. 허리 아픈 사람의 원칙이 뭐냐면 땅바닥에 앉지 말라거든요. 가급적 의자에 앉는 점심시간을 택하고 계신가요? 허리에 가장 안 좋은 게 담배라고 되어 있거든요. 담배는 끊으셨나요? 다 이런 것도 다 조정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걷지 못했다면 저는 환자분한테 이렇게 요구합니다. 집에서 30분 거리 전에 내려서 바르게 걷기로 집에 가라. 자, 집에 도착하셨어요. 집에 도착하시면 어떻게 사는지 볼까요? 자, 저녁 운동은 하셨나요? 근력 강화 운동 하셨나요? 유산소 운동에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타바타라는 게 있습니다. 고강도 운동을 하고 계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집에서 근막 이완 하시고 계신가요? 역시 안 하고 계신다면 이미 발을 척추 수술에 담그고 계신 겁니다. 또 집에서 저녁 식사할 때 다이어트는 하셨나요? TV를 볼 때 바른 자세로 하시나요? 컴퓨터를 할 때 바른 자세로 하시나요? 지키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잠들기 전 침대는 바르게 선택하셨나요? 누워 자세는 어떻게 택하십니까? 전만증이 심한 분은 딱딱한 침대에서 자면 허리가 뜨거든요. 제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매트릭스로 바꾸면 증상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척추 수술 절대 하지 마라의 의미는 척추 자기론입니다. 관리하는 거죠. 자기 관리론입니다. 스스로 강해질 수 있는 척추 자강론을 주장합니다. 30가지 기본 원칙에 100가지의 생활 습관을 교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맥을 잡으시고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척추 수술하지 않는 길로 가시는 거지, 의사가 척추 수술하지 말랐다고 해서 집에서 누워 있는 거는 척추 수술의 길로 가시는 거라는 것을 들려드릴 거고요. 요 편한 세상 심내쇼의 황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주 그 요편세의 핵심 내용, 코어 근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허리, 골반, 고관절, 복합체가 코어다.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면 여기 횡격막부터 해가지고 여기 다리까지를 다 전부 다 코어라고 지칭하는 거죠. 우리가 이 횡격막부터 골반까지 중에 수동적인 스트럭처, 패시브 스트럭처라는 건 뭐냐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말해서 뼈 그러면 됩니다. 골반 뼈 이거 패시브 스트럭처입니다. 그럼 액티브 스트럭처는 뭐냐? 총칭해서 근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육. 즉 뭐냐면 액티브하게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횡격막에서 골반까지 중에 모든 근육, 횡격막도 호흡을 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액티브 스트럭처입니다. 그러면은 뼈와 뼈를 연결해 주는 게 뭐죠? 인대거든요. 그럼 인대도 패시브 스트럭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어는 과연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보면은 다음 어떤 행동에 대해서 평행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되돌려주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버클링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버클링이라는 게 뭐냐면 말랑말랑한 나무젓가락? 나무젓가락을 위에서 이렇게 꾹 누르면 이렇게 휘어지죠. 그게 이제 버클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 있을 때 이렇게 꾸부중해지지 않습니까? 이게 버클링입니다. 근데 우리가 힘을 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죠. 나무젓가락도 누르면은 자기가 버틸 수 있을 만큼은 휘어지지만 다시 탄력을 받아서 돌아오죠.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게 코어다. 그 다음에 사지를 움직이는데 우리가 아까 말한 이 횡격막부터 골반까지 베이스가 잡혀 있지 않으면 힘을 못 준다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가 서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이걸 움직이려고 하는데 코어가 안 받쳐주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그 코어를 다친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척추죠. 그리고 이 코어에 얼마만한 힘이 가해지냐고 여기 보면은 논문을 쓴 게 있는데 뉴턴 뉴턴이라는 게 뭐냐면 가만히 서 있을 때 600kg가 누르는 겁니다. 제가 서 있는데 가장 큰 힘이 6000뉴턴이 내려오는데 근육이 없이 뼈하고 인대만 서 있을 때는 90뉴턴만 탁 건드려도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육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 뼈가 튼튼한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것만 세워놓으면 우리 인체는 90뉴턴만 가해져도 무너지는 거고요. 근육이 서 있었을 때 6000뉴턴의 힘을 버티는 거니까 얼마만큼 액티브 컴포넌트 엘리먼트가 중요하느냐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더 엄청난 힘도 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18,000뉴턴 이상 실리는 경우도 있다. 18,000뉴턴은 뭐냐면 달리기를 한다든지 또는 힘을 줘서 우리가 압력을 받았을 때는 무려 18,000뉴턴이라는 어마어마한 힘이 가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하찌라는 분이 논문을 썼습니다. 실험을 했어요. 우리가 무슨 실험을 했냐면 근전도라는 걸 가지고 실험했습니다. 이 근전도는 뭐냐면 근육이 반응하는 것을 체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복근에다가 다 근전도를 다 해가지고 팔을 들어 올리게 했습니다. 딱! 깜짝 놀랄 일이 발견됐어요. 우리가 복직근이라고 해서 식스팩이 나오는 근육은 겉근육이죠. 겉근육. 그래서 우리가 환자분들이 자꾸 코어 운동하라고 그러면 식스팩을 키우는 운동을 하는 건 줄 아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엄청난 근육이 트랜스버스 앱도미니스라는 근육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행근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연구를 했어요. 요통이 있는 사람과 요통이 없는 사람을 비교한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딱 힘을 주는 순간 복행근이 딱 작동을 하는데 요통이 있는 사람의 복행근이 그냥 멜레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복행근을 단련해야지 진정한 코어를 단련하는 거구나 라는 논문을 쓴 첫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찌라는 사람이 그러면은 이 복행근을 어떻게 하면 단련시킬 것이냐는 거를 연구를 했습니다. 할로잉을 한다.
또는 드로잉을 한다는 아주 유명한 방법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 이제 드로잉이라는 게 뭐냐면 이 배를 쭉 밀어서 배꼽을 배 안으로 당기는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얼마 지나서 이제 그 다시 유명하신 캐네디안인 스튜어트 맥길이라는 사람이 풀 앱도미널 머슬 컨트랙션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내복사근, 외박사근, 복행근, 복직근 모두 작용하는 거야 라는 말을 논문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트랜스버스 앱도미니스 단독으로 활성화시키는 것보다는 모든 복직근을 포함한 풀 앱도미널 머슬을 컨트랙션 일으키는 게 훨씬 효율적이야 라는 논문을 발표하신 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스튜어트 맥길이 뭐라고 했냐면 브레이싱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브레이싱이라는 거를 이제 환자분한테 저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호흡을 내뱉으면서 배를 불려서 딱딱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호흡법이라는 개념으로 일맥상통하기 시작했어요. 스튜어트 맥길, 풀 앱도미널 머슬 컨트랙션, 이제 브레이싱 이게 한 단어처럼 쓰이는 거고 하지 그럼 뭐죠? 트랜스버스 abdominis, 복행근, 할로잉 이게 마치 이렇게 한 덩어리처럼 몰려다니기 시작하면서 환자분들이 이용하고 그걸 완벽히 이해하셔야지만 이제 요 편한 세상에 들어가시게 되는 거죠. 제가 환자분한테 설명드리는 것 중에 척추 안정화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라고 합니다. 속근과 대근육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 편세에서는 이제 대근육보다는 속근이 먼저다. 그리고 속근이 키워져서 척추가 안정화되면은 그 다음에 대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이거 이제 코어 운동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니 황 원장님 저는 PT 받으면서 코어 운동 열심히 하는데 왜 허리가 아프죠? 아니 속근을 단련 안 하고 대근육만 단련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컬 스테빌라이저라고 하는 척추 안정화 근육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멀티피디스라고 하는 척추 뒤에 붙어 있는 근육하고 아까 하찌가 얘기한 트랜스버스 앱도미니스 요 근육이 로컬 스테빌라이저 중에 제일 중요하다. 물론 이제 우리가 횡격막하고 그 골반까지 다 중요하지만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서 그 단련하는 속근을 키워야 됩니다. 글로벌 스테빌라이저 대근육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유명한 장요근 요거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남자들 이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줄거져 있는 외복사근, 내복사근. 그다음에 식스팩을 만드는 복직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글로벌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척추가 안정화 안 돼 있고 혼자 데드리프트 하면서 근육만 키운 거죠. 대근육만. 그런 문제가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복압을 높이는 액션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트라 앱도미널 프레셔를 높이는 행위를 했을 때 척추가 안정화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압을 높이면 스파인이 스테빌라이저 되고 그러면 스파인이 딱딱해집니다. 스티프니스라고 하는 것이 작용하고 그래서 아까 말했던 버클링을 감소시키면서 허리 통증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할로잉이든 뭐든 다 복압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로잉, 드로잉, 브레이싱 하는 방법이 설명이 다 달라요. 근데 이 그림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빈 깡통을 우그러뜨리는 기분으로 복압을 높여주는 행위를 하시면은 다 되는 겁니다. 저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빈 페트병 있죠? 그거를 마시면 이게 어떻게 되죠? 우그러들잖아요. 그렇게 복압을 짜주면은 척추가 액티브 엘리먼트인 근육들이 쓰면서 척추가 안정화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캔도 한꺼번에 우그러뜨릴 수가 있고 조금 우그러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얘기를 거기 써놨어요. 스튜어트 맥길이. 뭐라고 했냐면 복압을 높이는 자기가 말한 브레이싱을 했을 때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뭐와 같이 조절해야 되냐면 조명의 농도와 같이 조절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더 힘든 로딩이 가해질 때 18,000N 이상의 파워 리피팅을 할 때는 캔을 완전히 우그러뜨려야 돼요. 뭐랑 똑같냐면 역도 선수가 복압을 올리는 행위처럼 확 우그러뜨려야 되고요. 그냥 문고리 정도 열 때는 살짝만 우그러뜨려야 될 정도로 농도를 조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환자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내추럴 벨트를 얻어가는 거다. 천연 자연 복대를 장착하는 거다라는 설명을 드려요. 뭐냐면 자 복대 해보셨죠? 복대를 딱 차면은
든든하지 않습니까? 꽉 조이는 느낌이 나면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복압을 높여서 캔을 쥐었다듯이 짜주면은 배 주변으로 등 주변으로 복대를 딱 착용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내추럴 벨트, 자연 벨트를 착용함과 똑같은 효과를 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찍은 유튜브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코어입니다. 코어. 그래서 코어가 뭔지 이 영상을 보시고 반드시 이해되고 모르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흡법은 요게 돼야지 운동을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호흡법이라는 것이 이 자연 복대, 내추럴 벨트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것을 배우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뒤에 나오는 그림이 이게 브레이싱이 맞다. 할로잉이 더 좋다. 이게 이제 싸우는 거죠. 근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싸울 필요 없다. 둘 다 하면 된다. 이게 결론이죠. 스튜어트 맥길이 브레이싱이라고 했는데 단어가 브레이스 플러스 ing입니다. 그러니까 브레이스라는 게 이제 보조기란 뜻이죠. 우리 브레이스 찬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더 어떻게 보면 자연 복대랑 좀 가까운 말이 아닌가 합니다. 근데 이제 보조기를 그러면 차면은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조기 같은 경우에 수술한 경우가 아니면은 이제 교과서에 2주 이상 차지 말아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보조기를 차잖아요. 코 애들이 척추를 받쳐줘야 되는데 보조기가 대신 받쳐주니까 얘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이제 뭐 이제 의미가 없고 이제 뭐 별 필요도 없으니까 좀 기능을 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근육이 퇴화됩니다. 보조기를 2주 이상 차면 오히려 허리 통증이 증가한다. 이런 논문들이 많습니다. 그 보조기 같은 거를 찬 효과를 만들어내자고 하는 게 자연복대, 내추럴 벨트고 그게 브레이싱이다. 이런 개념이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장미란 선수죠. 여기 잘 보면 역도 선수들이 이제 여기다 뭘 차거든요. 연습할 때도 그렇고 저거를 차면은 보조기를 찬 것 같은 효과가 나고 결국은 복압이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역도 선수가 저걸 차는 거하고 우리가 지금 호흡법이라고 말하고 하는 거, 브레이싱, 할로잉, 드로잉 다 모두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투 선수들이나 싸울 때 누가 배를 때리면 배가 어떻게 돼요? 힘이 이게 딱 들어가잖아요. 단단하게 되잖아요. 그 상태가 이제 호흡법이 된 거고 브레이싱이 된 거고 할로잉이 된 거예요. 다시 누가 때린다고 그럴 때 참았을 때 이 튕겨나가는 이 강도가 바로 호흡법, 내추럴 벨트, 브레이싱, 할로잉, 드로잉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럼 싸그리 모으면은 공통점이 하나 나옵니다. 영어로는 이제 인트라 앱도미널 프레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압입니다. 복압. 배를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복압이 증가하죠. 복압이 증가하면은 척추가 흔들리는데 이게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근데 복압을 유지하다 보니까 호흡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잘 보시면 숨을 멈추면 단단해집니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말을 하면서 호흡을 유지하면서도 이걸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어려우니까 호흡법이라는 명칭을 붙여드리는 거죠. 호흡을 유지한 채로 이걸 유지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복압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캔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죠. 위에 뚜껑은 횡격막, 밑에 거는 뭐라 그랬죠? 골반. 그래서 이제 골반을 쥐어 짜라고 그랬거든요. 다음에 이제 앞쪽으로는 복행근이 있고 뒤쪽으로는 이제 기립근이 존재해서 이게 캔 모양이 하나가 나왔다. 그 안에 있는 게 이제 배죠, 배. 그러니까 그 배 속에 있는 복압을 유지하는 메커니즘을 계속 배우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브레이싱이라는 것과 호흡법을 보면 여기 이제 그림이 나오면은 이제 실린더 같은 거죠, 실린더. 왜냐하면 이제 횡격막을 짜주듯이 쭉 짜지면서 복압이 올라가는 현상을 맞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호흡, 숨을 들이마시면 이게 쭉 팽창하잖아요. 그러면서 내려보내고. 그래서 횡격막을 조절하는 거. 그리고 이제 할로잉하고는 하치입니다, 하치. 할로잉이라는 뜻이 뭐냐면 숨을 쉬면서 그 아랫배의 배꼽이죠. 배꼽을 척추 쪽으로 끌어당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쭉 하면은 배꼽을 저 벽 뒤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쑥 파이잖아요. 그때 복행근이 활성화돼서 딱딱해짐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할로잉 한다. 그리고 배를 끌어당긴다. 그래서 드로우인입니다. 드로우가 이제 끌어당기는 건지 어디로 안으로 끌어당긴다. 그래서 이제
할로잉과 드로잉은 같은 말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행근이 이제 활성화된다는 것이 이제 하치 선생님이 얘기한 할로잉이다. 그래서 할레잉이라고 하면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바닥에 놓고 무릎을 90도로 굽히고 배꼽이 바닥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배꼽을 밑으로 쭉 당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숨을 참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숨으로 유지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할 때도 누구한테 설명을 할 때도 앉아 있을 때도 걸을 때도 이 속근을 계속 활성화 시켜야 되는 거죠. 복행근을. 실제 할로잉하고 브레이싱 만드는 거는 쉬워요. 근데 이거를 유지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기만 숨을 참지 않고 연습을 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당겼다가 마지막으로 소변을 끊을 때 힘주는 곳에 긴장을 약간 준다. 이게 뭔 소리, 이게 너무 어려워. 저는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둘 마신 다음에 자기 숨의 반만 빠르게 내뱉어요. 골반하고 단전에 힘이 들어가요. 배꼽 밑으로. 그래서 이 상태가 가장 이상적인 할로잉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싱이라는 거. 여기 보면 이 갈라진 게 이제 복직근하고 그 이제 내복상근의 경계거든요. 근데 여기 사이에다가 손을 딱 대면은 자기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요. 그 상태가 브레이싱이라고 정의한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게 뭐랑 똑같으냐면 PT 받아보면 막 힘들어. 근데 옆에 있는 PT 선생님이 이렇게 어깨 자 들어라 하고 손만 대면 들려. 누군가에게 터치하면 그래. 그래서 저도 환자분한테 처음에 교육할 때 걷는 연습을 할 때 한 손을 여기 대고 걸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탁 힘이 들어가요. 결국은 뭐냐면은 다 같은 얘기죠. 호흡법, 브레이싱, 할로잉, 드로잉 모두 복압을 높여서 척추를 안정화시키는, 중립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브레이싱과 할로잉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누가 옳다, 아니다가 없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되고,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아주 무거운 중량을 칠 때는 브레이싱에 가깝게 되고 사람이, 그다음에 조금 적은 중량을 칠 때는 할로잉이 또 조금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브레이싱이라는 게 배를 부풀리는 거거든요. 근데 엄청난 무게를 들 때 엄청 하면서 막 이렇게 힘주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큰 근육을 쓰게 되는 게 브레이싱이고, 아주 섬세한 거를 할 때는 할로잉에 가깝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냥 배를 딱딱하게 만드는 거에서 복압을 유지해서 척추를 안정화지는 건데, 학문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어려운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고, 이것만 챙겨 가셔도 여러분은 요 편한 세상에 될 수가 있어요. 아셨죠? 지겨워도 꼭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나는 진짜 감동받았어. 보석이. 네. 넘버원. 남자분 보석이 상처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어떤 분이 초고대, 사육상 초고대거든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랬지? 네. 다 적으셨어요. 네. 한마디 놓치지 않으시고, 와. 전투가 배를 단단히 만드는 건 뭐냐? 보석을 만드는 거. 보석. 저는 뭐, 네. 제 모든 영상을 하나하나씩 받아 적으시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시거든요. 저도 지금 저희 동생 몇 분 있거든요. 진짜 열심히 하시는 거. 이분이 1등. 1등이 바뀌었어. 1등이 바뀌었어. 옛날에 좀 이랬고. 병원을 다니면서 시술도 2번 하고 주변 역통 치료를 수없이 5, 6년간 이상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요즘 와서 황진우 원장님을 뵙게 됐어요. 방송 통일을 하시면서 저에게 운동법을 제시해 줬었어요. 한 회를 듣는데 하루가 걸린 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황진우 원장님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기록했습니다. 여기 노트에 보이듯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처음에 많이 걸렸어요. 유튜브 휴게소에서 열심히 방송 듣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통증이
사라집니다. 통증이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니고 서서히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